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 함께할 분은 동네 작은 화실에서 써내려간 미술 선생님의 책 나는 그리고 싶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산다의 박성희 작가님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희입니다. 아, 책 표지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화실 감성이 네. 쫙 묻어나는.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아, 그건 의뢰를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화실이 주는 감성은 왠지 참 멋스러운데 작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네. 어릴 때 꿈도 그런 걸 참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된 꿈이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어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화실 네. 어디 있어요? 대구에서 시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조용하고 정감 있는 동네인데요. 수업 전에 근처에 대구 미술관도 있고 네. 신매천을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곳에서 4년 동안 화실을 운영했었고요. 네. 네, 원래는 장기동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 시지에서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립고 해서 1월부터 다시 그곳에서 네, 화실 수업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화실에서는 지금 아이들 얘기도 나왔는데 그럼 누구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있고요. 네. 성인분도 계세요. 성인도 있군요. 네. 또 어떤 작업하세요? 또 그림책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네, 그러고 네. 있습니다. 아니, 네. 그 주로 어떤 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네. 화실에 찾아오시나요? 제가 어릴 때는 보통 그냥 어린이들 미술교육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어른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른분들도 많으세요. 네. 연령대가 좀 다양하신데요. 20대부터 70대까지 계시거든요. 네. 네, 주로 은퇴하신 후에 취미생활로 그림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정말 그림에 대한 용기가 생기셨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이 네. 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은 네. 뭐 이유가 다양하시겠지만. 네, 많아요. 제가 수강하시던 분 중에서 오래된 꿈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는데 퇴직한 후에야 그 기회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개인전도 하시고 지금 네. 화가로서 제2의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네. 또 그리고 몰입의 즐거움에 대해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다고 하신 분들 꽤 계세요. 네. 처음엔 친구 권유를 시작하셨는데 너무 재미있으셔가지고 학교에 입학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매일 그림을 그리세요. 네. 네, 매일 그림을 그리시고 요즘에는 손녀방을 손수 그리신 그림으로 이렇게 꾸며주시는 게 너무 행복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살면서 아주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림을 찾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위로를 받고 싶거나 네. 아니면 힐링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림을 그리면서 잊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도움이 네. 되죠. 몰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맞아요. 다른 잡생각을 떨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자신의 마음을 그게 뭐 화이든 아름다움이든 네. 뭐 답답함이든 표현하는 데도 털어놓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스럽지만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림을
배우셨으면 좋겠다. 가까이 했으면. 네. 네. 그러면 네.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아이들과 어른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네. 신기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네. 아이들과 있을 때는 제가 그림이 막 그리고 싶은 거예요. 함께 웃고 막 떠들고 손도 마음도 자유롭게 그냥 그 순간을 즐기고 싶고 그런 느낌이라면 어른분들과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글이 쓰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과 있을 때랑 조금 다른 여운이 남거든요. 네. 뭐가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네.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인상적이에요. 아이들과 있을 때는 같이 웃고 또 같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네. 어르신들과 있으면 글이 쓰고 싶어진다. 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통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것과 마음을 털어놓는 면에서 똑같고 네네. 또 글을 쓴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그 마음속에서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현하고 싶은 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참 같은 것 같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이들을 통해서 선생님 배우는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넣는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게 다 작품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웃긴 일도 아닌데 정말 웃을 때가 많아요. 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수업 중간에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뭔가가 조금 선생님을 제쳤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보다 내가 나아. 이럴 때? 그럼요. 그러면 저한테 은근히 물어봐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쿨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선생님 차가우세요 하시면서 손을 잡아주거든요. 네. 네. 괜찮아 하는 뜻으로 나 쿨해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선생님 추우시군요. 네.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고. 네, 맞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의 특징은요? 어른들의 특징은 네.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장점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겸손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될 일인가 아니면 잘 그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늘 전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진짜 괜찮으시거든요. 자랑하셔도 되고 지금도 훌륭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여기서 작가님의 글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술 수업을 하다 보면 수강생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많다. 잘 그렸다고 하면 못 그렸다고 되돌아온다. 때로는 손사래까지 친다. 취미 미술의 첫 번째 목적이 그림을 즐기는 것에 있다면 내 그림의 비교 대상은 걸출한 명화나 옆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내 그림 스타일에 대한 약간의 단서라도 찾았다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지 않은가. 그리는 중간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기에 전할 수 있는 진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선뜻 자신이 잘 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눈에는 정말 모든 수강생의 그림이 멋져 보인다. 진심으로 잘 그렸다고 칭찬한다. 하지만 여기서 잘은 다양한 해석을 품을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능숙하게 그렸다. 아름답게 그렸다. 정확하게 그렸다. 적절하게 그렸다. 만족스럽게 그렸다. 멋지게 그렸다.
기발하게 그렸다. 창의력 있게 그렸다. 돋보이게 그렸다. 유머러스하게 그렸다. 신기하게 그렸다. 잘은 다 쓰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의미를 품은 말인 것이다. 어쩌면 수강생들의 못 그린다라는 말에도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 기준이 높아 겪는 좌절의 한탄일 수도 있다. 다만 못 그린다는 말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동반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못 그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못 그리니까 하지 말아야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잘 일한 부사를 붙임으로써 오해를 자초한 것 같기도 하다. 그림은 잘잘못을 철저히 따지며 배워야 하는 분야가 아니다. 나의 잘 그렸다는 말에는 무수한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내가 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 상대의 못 역시 의미를 잃게 되지 않을까. 아,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잘 그린다라는 그 잘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잘 그린다, 못 그린다. 근데 정말 그래요. 난 잘 못 그리겠어 하는 네. 순간 난 그리지 말아야 될까 봐. 나는 그려봤자 발전이 없어 하는 포기의 순간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잘 그린다, 못 그린다 말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며칠 전 수업에 네. 유럽 풍경을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물결 표현이 마음에 안 드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림이 잘 못 그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 그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림에서는 배가 보이지 않는데 네. 방금 유람선 한 대가 지나간 것 같다고. 오. 자, 보세요. 물자국도 보이고 물보라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계셨던 분도 아, 표현 참 좋다 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니까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시고요. 네. 그래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공감되는 칭찬이 있어야 네. 제대로 잘 그렸다는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네. 아이들 그림은 어때요? 아이들 그림이야말로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소재도 잘 찾고 그냥 마음대로 막 쓱쓱쓱쓱 그리는 것 같이 자유로운 네네네. 네, 그럴 때 있거든요. 네. 아이들은 보통 어떤 걸 그리나요?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다 그리고 있습니다. 네. 호랑이가 좋으면 1년 동안 호랑이만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한참 뭐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으면 애니메이션만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얼핏 보기엔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아이 세계는 그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소재를 찾는 뭐 좋은 네. 방법이 있을까요? 일상에서 이제 소재를 찾으라는 말을 사실 저는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글을 쓰면서 조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특별한 것만 찾았다면 지금은 일상에서 찾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또 일상에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며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애써 찾기보다는 내 생각이 어떤 의미로 발전해 나가는지 그거를 잘 캐치하는 게 하나의 방법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화를 그려보라고 하면 아이들은 야호 하거든요. 네. 근데 어른분들은 막막해 하시거든요. 뭘 그려야 되지?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처럼 마음을 바꾸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아니면 정말 막막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따라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엔 검색만으로도 다양한 소재를 접할 수 있으니까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사색하고 많이 그리다 보면은 소재는 항상
이렇게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림 스타일이라는 말이 잠깐 지나갔었거든요. 글 네. 속에서. 근데 나의 그림 스타일, 내 그림 스타일에 대한 약간의 단서라도 찾는다면 다 잘 그린 것이다. 네. 내 그림 스타일의 단서, 왜 그 그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내 스타일이 뭐지? 이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림을 보면 선생님 눈에는 그게 보이시나요? 사실 저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네. 본인도 알고 계세요. 아. 네. 내가 이런 성향인데 밝히시지는 않으시고 네. 알고는 계시거든요. 근데 차츰 그림 그리다가 익숙해지시면은 밝히세요. 난 좀 이런 스타일이야. 네, 맞아요. 네, 밝히기 전까지는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그냥 꾸준히 그림을 그려보다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직접 가지신 성향이나 아니면 직업적 특색 같은 게 살짝씩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선생님 이런 게 재미있으셔서 네. 내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네. 그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그걸 느끼셨어요? 내가 내 그림, 내 스타일로 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네. 사람들의 그림을 보고 해석하시는 네. 게 더 재밌다.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저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네. 덕분에 감사하다는 말도 있고 고맙다는 말 그리고 재밌었다는 말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제가 사실 재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재미를 좋아하지만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하다고 말해도 괜찮겠다. 행복한 사람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리는 사람일 때는 네. 목표에 치여 사느라 진짜 그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잊고 살 때가 많았는데 네. 가르치는 사람이 돼 보니 그림이 주는 행복감이 명확해졌다. 네, 맞아요. 그림을 보여줄 기회가 잘 없잖아요. 네. 제일 처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고. 네. 그러면 근데 그림으로 직장 다니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어떠셨어요? 좀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좀 드셨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디자이너 일이나 아니면 기획 일을 해왔었는데요. 네. 늘 새로운 것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쏙쏙 나오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있으면 묵혀두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타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도 많고 긴장도 많고 힘이 조금 들긴 들었어요.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며칠까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데드라인이 없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도 있으셨어요? 묵혔다가 한 며칠 생각해보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매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데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끝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네. 데드라인이 없으면 네. 마냥 고민만 하고 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직장을 그만두고 그럼 가르쳐보자 결심하셨던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직장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지내다가 지인의 권유로 아이들 가르쳐 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소명이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일이 좋았고 재미있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감이 명확해졌다 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어느 순간에 그런 행복감을 느끼셨어요? 수업 끝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재미있다. 네. 아이들의 표정 또는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신 어떤 피드백 같은 거? 네. 제가 수업 끝날 때마다 제가 아쉬운 걸 보니까 만족스럽구나 하면서 선생님이 아쉬운 걸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네.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왜 벌써 끝나지? 네, 이런 네, 네. 느낌이셨군요. 네. 보통 수업을 얼마 동안 하시는데요? 1시간 수업도 있고요. 네. 보통 1시간 반이고요. 어르신들은 지금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길지 네. 않다는 건 진짜 재밌다는 네, 건데.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아쉬움은 없으세요? 나도 내 그림도 좀 그려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아쉬움이 있을 때도 많은데요. 네. 대신 지금 그림책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네.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주희와 여러분의 연주 스노잉 듣겠습니다. 윤주희와 여러분의 연주 스노잉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동네 작은 화실에서 써내려간 미술 선생님의 책 그리고 싶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산다의 박성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림을 가르치면서 글 쓰는 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작가님의 두 번째 낭독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한 꽃그림 모임이 있다. 일주일간 그림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모임 구성원들은 미술을 전공하거나 미술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미 그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 꽃을 그리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만만치 않았다. 그렇다 보니 모임이 시작되면 대략 이런 장면이 펼쳐진다. 우선 서로 민망해하면서 변명의 시간을 갖는다. 각자의 핑계 레퍼토리가 반복되다가 드디어 꽃 그림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간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반복되는 변명 속에서 부족한 재능을 탓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시간의 힘을. 설령 진도를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포기하거나 완전히 손을 놓지 않는다. 허허 웃어 넘기며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같은 약속을 한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릴 줄 아니까 느긋하게 구는 게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느긋하기보다 믿는 구석이 있는 쪽에 가깝다. 스케치북을 1장, 2장 채우며 시간을 보내본 사람들이 믿는 종교 같은 게 있다. 바로 시간의 힘이다. 이런 모임을 1년쯤 하고 나면 매일 열심히 하진 못해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스케치북 열고 연필 잡는 일을 잊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시간의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권의 스케치북이 다 차면 첫 장과 마지막 몇 장만 펼쳐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자신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결국 각자의 스케치북은 스스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쌓여가는 시간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이 매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 내 눈엔 그분들이 제일 잘 그린다. 결국엔 스케치북 1장, 2장을 겹겹이 채워가는 성실함의 힘이 발휘될 것이다. 시간의 힘이다. 사실 정말 그래요. 모든 게 시간의 힘 같아요. 시간이 쌓여서 되는 일. 저는 가끔 왜 아주 커다란 그림 보면 네. 이렇게 호수가 크다 그래야 되나? 네. 굉장히 큰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정말 수도 없는 시간을 투자해야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큰 그림뿐 아니라 이렇게 스케치북 한 장 한 장 채우는 것도 네. 역시 시간의 힘이 맞아요. 중요하네요. 네. 근데 선생님 재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럼 그림도 꾸준히 그리면 재능이 쌓일까요? 무슨 일이든 네.
꾸준함을 따라갈 재능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꾸준하게 했더니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수강생 분들을 봐도 네.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성장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 네. 사실 선생님 눈에는 맨 네. 처음에 오셨을 때 네. 이분은 좀 그리시는구나. 네. 이분은 안 그려보셨구나. 이런 게 보이실 수 있잖아요. 네. 이분은 좀 편하게 그리시는구나라든가 네. 이분은 그림을 그리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구나. 낯설어 하시는구나라든가. 네.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분은 네. 굉장히 편하게 그리는 것 같았는데 네. 역시 잘 안 나오시니까 네. 성장하지 않고 이분은 굉장히 낯설어 하셨는데 매일 나오시더니 네. 꾸준히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세요? 그럼요. 네. 보여요. 네. 네. 금방 보이지는 않는데 네. 재능이라는 게 바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미술을 그림을 시도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세요. 한두 번쯤. 네. 네. 그래서 처음엔 잘 몰라요. 네. 모르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림이라는 게 힘들 때 포기하더라도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 때 그냥 꾸준히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인들은 의외로 그림 그려야지 하고 배우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그만두고. 네, 맞아요. 또 해볼까? 그럼요. 네, 다시 네. 생각나는 게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림 수업을 통해서 재능을 여러 가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게 꼭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네. 제가 봤던 재능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조금 기억에 남는 작품인데요. 인생의 파노라마라고 하고 되게 큰 작품을 하셨어요. 네. 그때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제 수업을 못할 때 그리신 거거든요. 네. 집에서 뭘 할까 하시다가 굉장히 큰 작업을 하나 하셨는데 한 폭의 그림 속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집어 넣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살던 고향 집 풍경, 네. 내가 타고 다니던 뭐 기차나 버스도 다 넣으셨고, 그다음에 다니던 학교, 집 근처에 있던 내가 특별히 기억하는 장소, 네. 아니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뭐 악기나 무용이나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사이즈가 커서 직접 보진 않았고 사진으로 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를 사진을 보는 부분 확대해서 보셨겠네요. 볼 때마다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 삶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열정도 재능 같거든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직접 한번 해본다는 그 재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재능이죠. 네. 옛날로 따지면 병풍에 담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죠? 맞아요. 네. 또 어떤 재능이 있을까요? 그런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림을 배우러 왔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서 인생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많이 이제 삶의 경험이 녹아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재능 같습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볼 줄 아는 눈, 그림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눈. 그럼요. 맞아요. 네. 꼭 그림 재능이라는 게 손만 가지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네. 마음의 눈, 이런 것도 재능이네요.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재능이라면 그거죠. 정말 잘 그리신 분들. 네, 근데 잘 그린다는 것도 사진처럼 정교하게 표현하는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사진하고는 다른데 느낌이 있는 뭐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은 그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사진같이 잘 그렸다는 말이 어쩌면 칭찬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정말 이제 잘 못 그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형태를 되게 단순화했는데 눈에 잘 띄어요. 모든 그림 중에서 주제를 확실하게 잡아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분은 정말
재능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네. 느낄 때도 있고요. 색채에 대한 재능이 또 보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색 한두 가지만 썼는데 고민했던 분들보다 훨씬 화려하고 정감 있고 따뜻하고 그런 거는 이제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 색깔만 보고 사진을 찍어 놓기도 해요. 이런 조합이 있을 수도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림 안에 그 그린 사람이 있다 하는 글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떤 순간에 그런 걸 느끼세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매번 느끼는데요. 그림을 그려오시면 선생님들이 저보다 일찍 오셔가지고요. 벌써 벽에 걸어 놓으시거든요. 누가 그린지 모르지만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어느 선생님이 그리셨네요 하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림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 안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걸 매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 좀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하면 그림도 좀 따뜻한 톤으로 나오고. 그럼요. 뭐 맞아요. 그런 거겠죠? 네네. 섬세하신 분들은 그림이 굉장히 정교하시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것을 정말 도감 보듯이 다 찾아보신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덜덜하신 선생님들은 괜찮아요. 그림을 그리다가 뭐가 이제 물감을 뭐 덧발라지든 뭔가 묻어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즐거우셔서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그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미술 치료에서 하듯이 예를 들면 내가 털털한지 아닌지 잘 몰랐는데 그린 걸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내가 꽤 털털했구나 이렇게 그런 걸 배워가는 분도 계세요? 네, 맞아요. 털털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보다가 되게 세밀하구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는 평소에 늘 꼼꼼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빈 구석이 있구나. 네, 맞아요.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림을 그리시면서 알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걸 찾는 게 오히려 또 그림 수업을 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사실 나는 왜 이렇게 너무 막 작은 거에 얽매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을 그린 거 보면서 내가 꼭 그런 건 아니구나 할 수도 있고 이런 위안이 있겠네요. 그럼요. 그림 그리는 건 어떤 일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림을 그린다는 건 꽤 고독하면서 행복한 작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를 오롯이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 과정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예쁜 그림이 그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상상과 감동이 있는 창조의 세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림 아니고서는 고독이 행복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그게 이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그릴 때도 뿌듯하고요. 그리고 났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만약에 남아있다 하면은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이 다 보상되거든요. 그래서 뭐 고통이나 괴로움 뭐 이런 게 그림 한 장으로 보상된다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좀 괴롭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괴로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90%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그 10%밖에 안 되는 그 순간이요. 그 90%를 다 이길 수 있다고 봐요. 마치 정말 말 안 듣던 아이가 23시간 말 안 듣다가도 1시간 너무 이쁘면은 어머님들이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잊는다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건가 봐요. 네, 똑같습니다. 요즘은 개인 작업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네, 지금 그림책 작업 중에 있고요. 그림책 작업도 혼자 하다 보면은 이게 호흡이 좀 길다 보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스터디 하실 분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면은 또 즐거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좋죠.
바쁘신 중에도 가르치는 일을 놓지는 않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르치는 일이 주는 에너지가 또 있어서. 네. 가르치는 일이 저한테는 뭐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저답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20년 동안 꽤 오래 해왔는데 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오랫동안 놓지 않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저는 네. 재능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 전해주고 싶으세요?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으로도 충분하시다고요. 다른 생각은 시작하신 뒤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강생 여러분께 하고 네.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소중한 인연에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방송에 있다고 하니까 네. 잘하고 오라고 기뻐해 주셨고요. 녹화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듣자고 하셨는데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네. 전국에서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그림이 배우고 싶으셨다면 시작하시면은 내가 잘했구나 하실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박성희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까이 두기 위해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박성희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을 가까이 두기 위해선 자기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좋은 감정이 생기는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로 시간을 채워야 후회가 없다. 먼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행복을 위해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진정한 행복이 오기 전에 이 삶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괜찮은 척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그림을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하나다. 지금이라고. 당장 잡을 수 있는 행복을 미루지 말라고.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일 있으세요? 그럼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 보세요. 그게 당장 잡을 수 있는 행복이니까요. 어른이 돼 일을 시작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은 어디에서도 살 수 없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행복을 잡으세요.